네, 안녕하세요. 인생 사전입니다. 자, 오늘은요, 자신을 사랑하는 법, 총 1편, 2편, 3편이 현재 영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내면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질문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편에, 질문 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1편, 2편, 3편에 대해서 좀 총 정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질문편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생각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어요. 반응과 사고와 영감이 있다. 그래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우리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내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말하는 거겠죠. 예.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인 개념들을 이용해서 생각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가서 공부하고 문제집을 푸는 것들이 다 질문으로 되어 있고 우리의 사고력을 증진시켜주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내적인 통찰, 어떤 직관적인 깨달음 내지는 동시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아이디어, 어떤 우리가 고민했던 문제들에 대한 어떤 영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모래시계 이론에서 말씀드린 알아차림의 영역.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알아차림의 영역은 두 가지의 축으로 나눠져 있고요. 비의도적 집중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감정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 그 중에 저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반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볼 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림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 첫 번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에너지의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생각이라고 하는 측면은 우리가 표면의식상에서 알아차린 생각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신념, 즉 감정 안에 있는 구심점에 있는 신념을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신념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아차린 생각을 통해서 감정 안에 있는 신념을 인식하는 방법, 언어화시키기 그리고 질문의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각각 2편과 3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감각을 깨우고 그 감각을 통해서 기밀해진 감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감정을 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그것과 함께하기 내지는 경험하기 그리고 감정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서적에서는요 자신의 감정을 껴안는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에너지와 함께 있고 그것을 느끼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내면의 신념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언어화시키기 그리고 질문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글로마 4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알아차린 감정을 표면의식에서 알아차린 생각을 글로 언어화시키고 그 언어화시킨 자신의 반응 중에서 즉 가시화된 자신의 반응을 놓고서 그 안에서 엔트워드라고 말씀드렸죠. 자신의 감정, 자신의 그 기분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을 고르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한 가지가 나올 수 있고요. 바로 엔터워드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습이 돼서 조금 능숙해진다면 여러분들 내면에 대한 통찰력이 좀 생기겠죠? 네, 그런 것들이 익숙해진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엔트워드를 골라보시고 만약에 엔트워드가 자신이 표현된 글들 중에서 뭐 5가지가 나왔다, 3가지가 나왔다 그러시면 그 중에서 더 자신의 감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 표현을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라보는 이유는요. 그 다음 3번에 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엔트워드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그 엔트워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엔트워드가 일종의 입구가 됩니다. 네, 입구 안으로 질문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부분은 3편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그림과 함께 질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언어화시키고 엔트워드를 고르고 그 엔트워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타고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반대 신념 만들기는요, 에너지를 느끼는 연습이 충분히 돼 있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명상을 이제 막 시작하셨다. 그런 분들에게는 3단계까지 먼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언어화시키고 멘토어들을 골라보고 그 안에 어떠한 생각들이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시간, 이 과정을 마스터해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반응에 대한 내용 말씀을 드렸었고요. 즉 우리가 생각을 세 가지로 나눠서 반응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의식적 사고, 의식적 사유에 대한 부분을 더 그만큼 많이 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죠. 자, 이것이 컨트롤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사고를 하는, 감정에 지배를 되는 순간들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적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지 우리가 조금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뇌과학적 관점에서도 사고라고 하는 것은 전두엽에서 활성화되는 것이고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편도체, 변연계 안쪽 편도체에서 활성화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이지만 우리가 이 생각에 대한 부분을 좀 구분해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반응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서 감정에 대한 두 가지 측면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중에 생각의 측면, 감정 안에 있는 구심점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으로 제가 글로마 4단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1편, 2편, 3편 내용을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단계를 조금 쉽게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언어화시키죠? 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중에 엔트워드를 골라보고요. 네, 질문을 통해서 엔트워드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어화시키고 엔트워드를 고르고 질문을 던져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질문에 의해서 또 무의식이 대답해주는, 무의식에서 느껴지는 떠오르는 생각들을 글로 표현하죠. 그 중에서 엔트워드를 고르고요. 엔트워드에 질문을 던져서 또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념을 보게 되면 여기까지가 바로 3단계, 글로마 3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모래시계 이론 2부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림인데요. 언어화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손쉽게 우리 내면 세계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차린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비의도적 집중 상태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언어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언어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알아차린 비의도적 집중 상태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요,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 중간지대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반응, 자신의 감정, 자신의 무의식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가능성의 순간이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반응,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질문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글로마 4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리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 자,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평소에 명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알아차림을 통해서 감정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에너지를 느끼는 것은 경험하기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예, 경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감정, 표면의식에서 알아차린 생각을 가시화시킴으로 그 가시화된 자신의 감정을 놓고 자신의 반응을 놓고, 즉 가시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반응이 대상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시화된 자신의 반응을 놓고서 질문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방향성을 만들어 줍니다. 예.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깊게 사유하고 생각하고, 지식적 탐구에서도 질문을 통해서 본질적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는 깊게 탐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식적 사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질문을 통해서 내면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신념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덩어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에너지를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느끼게 된다. 자신의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연습이 돼 있으신 분들은 알아차림과 동시에 감각을 통해서 에너지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언어화, 즉 가시화시킨다라는 것은 언어화시키는 것이죠.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 사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내면 세계로 들어가서 내적 탐구로 들어가서 신념을 보게 됐을 때 신념을 인식하게 됐죠.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우리는 또 사유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숨어 있는 자신의 신념을 만났을 때 이것은 에너지 덩어리인데 마치 이런 것과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풍선에 바람을 불고서요, 그 풍선을 물 안으로 집어넣으면 풍선이 수압 때문에 위로 떠오르려는 힘을 갖게 되죠. 풍선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풍선이 수압 때문에 표면 위로 텀벙하고 떠오르죠. 공기가 들어있는 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을 물 안으로 집어넣었다가 그 공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압 때문에 표면 위로 텀벙하고 떠오르죠. 그런 것처럼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제 경험에 의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신념이라는 에너지를 우리 언어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무의식 안에 감춰져 있는, 즉 그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신념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글로마 4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쓰기 탐색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언어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신념을 자극하게 되고요. 그 신념을 만났을 때 이것이 마치 수압에 의해서 떠오르는 풍선처럼, 떠오르는 공처럼 표면 의식으로 떠오릅니다. 이 과정을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연습이 돼 있으신 분들은 정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감정을 허용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정화하고 또는 치유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1편부터 3편까지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고 여러분들 이런 내용 좀 기억하고 싶다 하신다면 좀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도록 블로그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제가 질문 옵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요. 오늘 일단은 1편, 2편, 3편 중간 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편, 2편, 3편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언어화시키고 어떤 질문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다면 신속하게 타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신념을 볼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질문, 경험에 의해서 빈도수가 좀 많이 사용됐던 질문의 옵션들을 갖고 어떻게 질문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